살려면 농촌이 먼저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농촌이 살아야 되는데 이 지금 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아무도 주목도 안 하고 있다. 우리 식량 자급률이 쌀 포함해서 한 23% 되고요. 쌀을 제외한 나머지 그 자급률로 보면 한 4% 수준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의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이 나라는 그냥 한 방에 닿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나 강대국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기아로 그냥 얼마 있다가 다 죽게끔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국민 뭐 일반 서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 위한 그 수입 농산물 이것들이 대부분 GMO입니다. GMO라는 건 유전자 변형 곡물이죠. 이것들이 1000만 톤 이상 해마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200 몇십만 톤은 직접적으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800 몇십만 톤은 식품으로 가공되거나 동물 사료로 들어갔다가 그 동물들을 우리가 다시 먹으니까 결국 1000만 톤 전체 이상 되는 것들을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다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참 엄청난 양의 그 농약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몬산토 같은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한 글리포세이트 같은 그런 아주 무서운 농약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요새 현대 그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사람 몸에서 제2급 발암물질인 글리포세이트가 다량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대의 우리들의 실제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6페이지, 7페이지에 나오는 이 어마무시한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 성인들도 7페이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참 기가 막힌 정도로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자들이나 연구기관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질병이 만연하고 있고 더군다나 아이 출산율이 한 명,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가 한 명 이하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벌써 0.9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못 낳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대한민국이 위태위태하다 보고 있는데 우리들은 교육계나 일반 정치, 국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런 사항들을 전혀 지금 모른 척하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현실이고 우리가 정말 두 발 두 손 다 걷고서 함께 노력해서 이걸 타개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무시무시한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현실을 너무나 지금 모른 척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죽이고 있고 우리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타개책이 농업에 있음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고 이 교육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농업과 무슨 상관이냐 국회에서 농업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러한 자세를 갖는 한은 우리나라의 이 무시무시한 질병 문제라든가 농업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좋은 해결책을 안기갑 의원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생물이 살 길이다. 미생물을 하면 분명히 엄청난 양의 증산도 되고 그 농산물도 튼튼해지고 아주 그 우수한 농산물들이 나오고 증산도 되고 합니다. 그럼 이 농산물을 아이들이 먹고 우리가 먹으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그 증산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수입 농산물, GMO 농산물 1000만 톤 수입을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 미생물 농법이 대단히 활성화돼야 하리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실력도 부족한 사람이 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발표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참석하신 분들이 이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기의 의견을 순서대로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제 먼저. 발제. 예. 죄송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와 같은 큰 문제를 제기하시고 정책적으로 이거를 승립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용중 아이건강 아이건강연대 상임 대표님의 발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자식농사, 밭에농사, 가축농사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교육계는 밭에농사나 가축농사가 우리가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농업계는 자식농사가 우리가 뭔 상관인데, 물론 강기가 의원님이나 유기농업 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한 덩어리로 보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풀어간 나라 없습니다. 제가 아이 건강 관련해서 수많은 모델을 만들어도 전파가 안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이들 건강이 OECD에서 제일 나쁩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섬, 산간, 농촌 아이들이 나쁩니다. 광역자치단체로 하면 제주도와 강원도가 제일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아토피가 이게 80년입니다. 2000년, 2015년 무려 12배 늘어났습니다. 비만이 한 10배 늘어났습니다. 이 10배는 우스운 것 같잖아요. ADH가 24배 늘어났습니다. 계속 질병이 범죄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조현병이나 기타 등등 이해 안 되는 질병이 뿌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시는 3.5배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고등학교 아이들로 하면 80%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지점까지 간 겁니다. 선천성격이 8배 늘어서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의 생명률이 걱정된다는 논설을 쓸 정도. 근데 이게 이 문제 갖고 촛불이 일어나야 될 정상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을 들으면서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했는데, 애들 건강은 남녀노소, 진보, 보수, 막론하고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인데 우리 사회는 이게 정치적 문제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WHO에서 아까 게임 중독 관련도 했는데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동 비만이었던 경우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돼. 인체에 영구적인 흔적이 남는다. 아이들 비만을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건 웃기는 얘기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그 나라 교육 시스템, 산업 시스템, 정치 시스템으로 발생한 건데, 일부 국가는 그걸 아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아까 앞에 있는 모든 질병의 기초가 아동비만입니다. 아동비만이 높은 나라, 암유병률 높고 치매 유병률 높고 여타 만성 질병률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거였으니까 애들 비만을 보면 그 나라 국민의 건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구조와 교육체제 기타에 간섭받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하겠다. 각 국가는 이게 긴급사안으로 여기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이런 권고 속에서 설득해서 OECD가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의 건강영양평가를 하라 라고 제기하기 시작한 지가 2015년부터 진행됐는데, 우리는 제기한 것과는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영양평가하라는 말은 국어교과서가 건강과 관련 제대로 기술이 되어 있느냐, 수학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돌봄 기술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걸 안 해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식농사, 밭에농사, 가축농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농사를 잘하면 밭에 농사, 가축 농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너져 있습니다. 충동성 범죄도 과학적으로 생활 습관이 병든 사람들 쪽에 집중되는 거고, 그 생활 습관의 절반은 식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지가, 학자들이 제기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 메이저 곡물업체, 대형 축산업체, 의료산업체, 농약과 제약회사가 만들어놓은 이데올로기에 미국보다도 대한민국이 훨씬 충실한, 미국보다도 쓰레기 미국 문화를 우리 대한민국이 더 믿기 때문입니다. 건강선진국도 이런 경험을 해서 어떻게 전환했느냐? 잉태태교 출산 수유가 중심이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잉태태교 출산 수유를 고치려면 밭에 농사, 가축 농사를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통곡물 자연식으로 가야 된다. 근데 우리 제가 통곡물 얘기하면 맛없다, 소화 안 된다, 그 다 메이저 곡물 업체가 만들어낸 이해관계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애들이 이유식 끝나서 통곡물을 먹을 수 없는 아이라면 비정상적인 아이입니다. 세 번째, 놀이활동과 스포츠 활동. 현재 사회에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속가능 농업.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국정과제로 삼은 나라만 치매 유병률도 낮아지고, 아이들 비만율도 낮아지고, 암 유병률도 낮아지고, 이게 정리될 만큼 정리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전문가들이 뭐 하는지 권력과 큰 친상 상관하면서 프로젝트 따는 데만 열중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려면 따로따로 가면 안 된다. 전체로 한번 바라보고, 물론 부문이 교육 관련 단체가 이 전체를 할 수 없거든요. 자기 중심 영역을 하더라도 전체 흐름 속에서 해야 된다. 농업도 마찬가지고 게임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너져 있는 나라는 생태 감수성이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대한민국 사람은 누가 제일 먼저 병드느냐?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먼저 병든 거예요. 두 번째는 젖먹이가, 세 번째는 유아들이, 네 번째는 초등학생이, 다섯 번째는 중학생이,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은 맨 마지막에 병든단 말이에요. 이 원칙을 대한민국의 태교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아이들 건강하게 길러도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거든요. 이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시기를 놓쳐서 학교에서 건강 시스템을 하겠다. 아니, 1,000원 들여서 해결할 걸 10,000원 들여도 해결하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총론적으로 이해하면서 자기 영역에 충실하는 관점을 갖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를 설득하는데 그리 어렵지도 않다. 사실은 생태 감수성이 제일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환경단체 하면 나무 베고 도로 빼고 또 뭐 공장 짓고 이럴 때 나서는데, 환경의 핵심이 생태 감수성이고, 생태 감수성이 제일의 핵심이 잉태 태교 출산 수유고 밭의 농사, 가축의 농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관점을 가져야 한국 사회가 촛불이 정말 혁명으로 정착할 거라고 보고요. 오늘 작게 모였죠. 물론 행사들하고 겹쳐서 못 모이긴 했지만, 교육 관련 단체, 농업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건강 관련 단체, 여타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서 정책을 집대성해보는 거는, 정책팀들 한 10여 명이 모이면 얼추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대표자들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MOU 체결하고, MOU 체결을 하면요,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했던 얘기거든. 10개 부처와 28개 사회단체가 MOU 체결했던 게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이제 부활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은 세계 최고 수준, 생활건강이 바닥입니다.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은 의사들이 몫이에요. 예방의학은 병 안 낫는 게 아니라 진단을 빨리 하는 겁니다. 생활건강은 전문가가 누구라 해야 되느냐?
부모와 교사라야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식생활하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용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서 드라마만 틀면 의사하고 상담만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여기에 전문가가 의사들 중에 일반인보다 많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생활건강에 이해 없는 의사들도 무척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못하면서 의료계를 탓하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참 자기 역할을 안 하면서 남 탓하는 거거든요. 이거 배우는 거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 핵심이 자식농사, 밭농사, 식농사라. 애들은 아토피 있는 애도 사춘기 지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비만하는 애도 사춘기 지나면 말기암 환자보다 치료가 어렵다는 게 과학의 관점입니다. ADHD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초기에 다 놓치고 있거든요. 초기에. 교육운동단체는 그러면서 초등학교에 보고 있으니 미칠 일 아닙니까? 초등학교 해야죠. 중학교 해야죠. 그렇지만 생애 초기에 전 국민이 같이 하면 학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아이들 3분의 1은 40대 50대가 되는 게 병들 겁니다. 이 뒤에 병든 아이들 누군가 보호해야 되잖아. 사회가. 나이는 노인네인 사회가 버려도 엄마 아빠는 못 버리잖아요. 80이 돼도 50대 난 우리 아들 병들었으면 병간호 8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잘못해서 이렇게 벌어지는지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럼 생활 건강이 뭔데? 별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사는 것. 그게 식생활, 신체활동, 수면, 햇볕, 물이 이게 생명의 기초거든요. 이거는 담배, 설탕, 마약, 자세 이런 건 좀 소홀해도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노력해서 배우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합쳐도 얼마 안 돼. 이게 다 합쳐도.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거든요. 미세먼지로 쌓이는 독성 우리 국민 2% 내외밖에 안 돼요. 식생활로 쌓이는 게 50%가 넘어요. 그런데 왜 미세먼지는 쟁점이 되고 식생활은 쟁점이 안 될까요? 전 세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건강 관련 문제는 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쟁점이 되고요. 돈 되지 않으면 쟁점이 안 돼요. 이거 잘 이해 안 하시면 안 돼요. 미세먼지 하면 공기청정기 회사는 떼돈 벌어서요. 맨날 교수들 술 사주고 밥 사주면서 토론을 해도 남는 장사예요. 그 전공하는 교수들은 프로젝트부터 아주 초청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통곡물 초청도 안 해요. 초청도 안 해요. 우리 민영기 같은 선생님 초청도 안 해. 누가 뭔지도 몰라. 이 5가지가 생태 감수성의 핵심이에요. 이걸 바로 세우지 않아하고 생태 감수성 얘기하고 이걸 바로 세우지 않고 자식농사, 가축농사, 밭에농사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요 5가지를 잘하는 게 미생물과 상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생물과 상생 없이 이게 되질 않아요. 생활습관병이라고 80년대 이름을 지어줬어요. 전 세계 학자들이 앞선 학자들 정리해서 관점은 만성질병은 자기 생활습관을 생기면 자기 생활습관을 뒤돌아보고 자기 생활습관을 바꾸면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난리가 어디가 났겠습니까? 미국의 해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선점하기 위해서 5가지를 딱 정했어.
금주, 금연, 저염식, 운동, 스트레스. 학교도 병원도 다 이걸로 설계되어 있어요. 이걸로 통계내요. 그래서 구면이 암의 3분의 1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이거 완전히 병원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아젠다예요.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정신과 의사들이 로비에 들어간 용어예요. 스트레스는 학문적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 속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과학의 방향이 WH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건강선진국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메이저 곡물업체, 대형 축산업체, 의료산업체의 광고의 노예가 돼서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자식농사 실패하고 밭농사 실패하고 가축농사 실패해요. 이 논리의 핵심은 몬산토가 있고 백신 회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광고를 신봉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망가뜨리면서 정말 소중한 애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교육과 농업이 같이 가자. 교육과 농업이 같이 가면 한국 시민사회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전교조가 이 관점에서 아는데 한살림이나 생협이나 참교육 학부모가 안 오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을 잘못해서 이걸 적대적 관계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여기는 이게 의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료 자본의 문제예요. 사립학교 부정부패는 교사의 문제가 아니고 재단의 문제잖아요. 이 구분 안 하시면 안 돼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에서 봐야 여기는 우리가 적대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의료계도 의사선생님들 중에서도 전교조 창립 초기처럼 참교육을 외치는 참유교를 외치는 의사선생님 생각보다 많아요. 상생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관점을 가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분업적인 사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민사회단체도 융합을 얘기하는데 융합이 제일 필요한 영역이 자식농사, 밭농사, 가축농사 이 영역이 가장 융합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운동하는 게 틀리지 않아요. 건강선진국의 시기지침은 기본적으로 통곡물 장식으로 가고 있고 2020년은 인체 독성 중심으로 가겠다고 2015년에 공언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요. 인공지능과 마이크로바이옴 이 두 가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식료나 농업, 의료, 환경재생, 기후변화까지 이게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구하는 학자들이 뭔가 하나만 발견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해서 전 세계 학자들 중에 적어도 한 몇만 명이 지금 매달려 있어요. 우리나라도 몇천 명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관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걸 우리가 생명의 질서의 기초에 바라보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건 2016년도에 노벨 생리상을 받았고 이 오토 파고존을 연구하면서 학자들이 아토피약, 암치료약 개발하는 연구들을 막 하고 있어요. 많이 먹지 말라, 천천히 먹어라, 밤에 먹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끔 배를 비워줘라. 그게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그럼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 1년에 한 번쯤은 한 5일에서 7일쯤 단식하면 좋다. 이게 학문적으로 규명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먹을 거를 대접해야 대접받는 것처럼 특히 여자분들이 먹을 거 갖고 직장 가도 대한민국에서처럼 먹을 거리 대접하는 나라 사실 선진국에 없거든요. 이게 장애입니다. 미생물이 건강하면 들어가지 않아요. 독성물질이. 미생물이 파괴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토피가 안 낫고 고혈압, 당뇨 걸리면 평생 약 먹어야 되고 이게 우울증의 주범이고 치매의 주범이고 암의 주범이에요.
이게 미생물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미생물을 건강하게 하는 것, 유산균 열심히 먹는다. 도움은 될 거예요. 그런데 식생활, 신체활동, 햇볕, 수면, 물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드는 프리바이오틱스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에서 계속 광고만 찾고 있어요. 거기다 포스트바이오틱스 하면 더 좋은 거라고 착각해요. 제일 중요한 건 식생활, 신체활동, 수면, 햇볕, 물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미생물과 상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면서 프로바이오틱스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찾으면 좋은 거예요. 이 똑같은 그림이에요. 앞에하고 똑같아. 이 그림을 그려놓고 뭐라고 하느냐? 20세기까지 우리가 몰랐던 정신질환은 장내 미생물의 교란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장내 미생물의 교란을 정상화시키면 정신과 의사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업종 전환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은 극렬하게 저항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정신과 의사들한테 정부가 지침을 시달려요. 아이들을 정신을 진단하는 정신과 의사는 반드시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설명해줘라. 그래도 잘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이 송두리 지금 날아가게 생겼으니까요. 이게 미생물의 세계거든요. 미생물 중에서 이거 똥입니다. 똥. 이걸로 자폐 치유하고 있어요. 말기암 치유하고 있고 치매 치유하고 있어요. 우리도 분변이식 병원 조만간에 생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건강한 똥만 사도 미국에서 1인당 1년 계약합니다. 1,500만 원으로. 4인 식구가 우리나라 좀 싸게 1,000만 원을 해도 4,000만 원 공짜가 들어와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좋은 똥 쌀 사람 많아요. 5% 될까 말까. 똥만 잘 써도 저소득층 안 돼 이제. 똥을 건강하게 싸려면 식생활, 신체활동, 햇볕, 수면, 물이 어우러진 거예요. 그게 미생물들의 관점에서는 프리바이오틱스인 거예요. 이게 DNA는 전생 유전자라면 이건 후생 유전자예요. 우리 세대는 후생 유전자를 우리 조상들로부터 몇천 년 동안 물려받은 전생의 유전자를 우리가 다 망가뜨리면서 지금 우리 자손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범이 항생제고 가공식품이란 말이에요. 우리 권선배가 말한 지역무 식품이고 애들 놀이 문화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모델을 만들어요. 제가 아토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치유교실 만들어도요 관심 없어요. 학교에서 비만 치유, 고도 비만 아이들을 정상체적으로 만들고 성적을 높여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교육 상원과 건강 상원에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교조가 아무리 놀이 혁신학교 해봐도 엄마들이 동의 잘 안 해요. 이게 참 난처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구촌 지속 가능의 핵심은 기후변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건 제노바이어스, 안티바이오틱스는 환경호르몬이라고 생각해 석유화학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서지 않으면 생태 감수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게 자식농사, 밭농사, 가축농사거든요. 우리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오늘 이걸 하자. 전 세계에서 건강선진국 해왔던 정책들 뽑아내고 한국 사회에 맞게 임대택일 출산부터 가축농사까지 다 집대성 해보자. 그래서 그걸 한국 사회가 시민사회단체부터 MOU 체결하면서 우리 이런 거는 합의하자. 최소한 고기 먹어도 좋은데 삼겹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삼겹살은 육류가 아니에요. 육류가 아니에요. 동물성 피계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돼지나 소의 동물성 피계는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1,100만 두나 사육해 돼지를. 근데
비계가 없으니까 칠레 가서 사오고 스페인 가서 사와요. 그리고 냉동 대형 창고에는 지금 어떨 줄 아십니까? 안심등심 살코기는 막 남아서 쌓여있어요. 육류 많이 먹어도 안 되지만 세상에 돈 들어가면서 다른 나라 동물성 지방 건강 망치는 걸 갖다 먹으면서 그것도 구워 먹어. 그러면서 미세먼지 논쟁하는 게 이게 코미디 중에도 이런 코미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동물성 비계에는 환경호르몬 독성 물질이 가득 지방에 있거든요. 그걸 또 구우면 미세먼지 심각 단계보다 10배 이상 발암물질이 나오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뭔 일을 하는 겁니까? 농촌 축산업도 망가뜨리고 애들 건강도 망가뜨리고 지 건강도 망가뜨리고 살코기 중심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육류라는 건 살코기를 말하는 겁니다. 비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점을 합의해보자. 전 여기 있는 문제 합의만 되면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 10년 이상 어떻게 정책을 만들까 나쁜 머리에 불렸지만 네덜란드부터 건강 선진국의 이 정책을 쫙 뽑아내서 보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결국은 이게 21세기 과제잖아요. 그 핵심이 미생물과 상생이란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규명돼 있고 우리 강계갑 위원님이 계속 이것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가축농사, 가태농사, 자식농사를 따로 보고 있거든요. 미생물이 좋아하지 않는 건 우리도 애기도 주면 안 돼요. 근데 미생물이 극도로 좋아하는 것 중에 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설탕이에요. 그건 제한식품입니다. 그 외에는 미생물이 좋아하지 않는 건 애들한테 주면 안 돼요. 과자에서 애벌레 나왔다. 그 과자가 제일 좋은 과자예요. 방부제 떡 쳐서 아무리 놔도 저 애벌레도 안 생기는 그건 먹을 게 아니에요. 식이지침 역사는 메이저 곡물업체, 대형 첩수환업체, 의료업체와의 싸움이에요. 77년도에 미국 상원 맥거번이가 보고서 존 F 케네디하고 공동의장에서 그때 나온 게 500식품의 청산이에요. 하얀 밀가루, 하얀 쌀, 인공 조미료, 흰 설탕, 인공 소금 이때 나온 게 통곡물이에요. 50년 전에 학문적으로 정리된 건데 그 주장한 정치인들은 다 떨어져요. 2010년도에 오바마가 당선될 때 이 정책 안 내서 맥거버니가 야 너 당선될 거니까 이 정책 내서라. 선생님 제가 당선되면 꼭 일순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안 내서 이 정책 내세우면 저 무조건 떨어집니다. 오로지 의료보험 내기 위해는 안 하거든요. 당선되자마자 통곡물 식이지침을 바꿨어요. 미셀 오바마 시켜서 텃밭 만들어서 그리고 6개월 모유 수유가 15%인 걸 지금 60%까지 만들어놨어요. 미국은 질병 천국인데 유아들만 비교하면 우리 아이들도 훨씬 더 나빠요 지금. 이건 정치적인 아주 밀접한 몬산토와 메이저 곡물업체와 대양축소, 의료산업체, 식품산업체와의 전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게 무너진 제일 이 전쟁에서 독일, 프랑스, 이 노르웨이까지는 그 전쟁에서 90년대부터 무시하고 진행하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그룹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독일이나 핀란드 같아야 되는데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머리는요 저마저도 미국보다 훨씬 미국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식품 우선탁요 메이저 곡물업체, 대형 축산업체를 위한 그림입니다. 애들을 위한 그림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나 이거 정말 그래? 이러거든요. 2020년 건강식이지침 참고하시면 2015년 것만 갖다 놔도 그렇게 나온 게 이거예요.
통곡물 자연식이라 해야 된다. 건강선지고 식이지침입니다. 반려식이라 해야 된다. 반려 음식이면 제주도에서 생겼던 서울에서 생겼던 로마에서 생겼던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의 관점이거든요. 충분히 천천히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만성환자는 더 천천히 먹어라. 즐겁게 먹어라.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 농산물을 먹어라. 유기농산물을 먹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육류는 1일 40에서 70g. 이 육류는 비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계를 뺀. 이렇게 먹어라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먹는 육류의 한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낮춰야 되는 거죠. 비계를 먹지 말고요. 대장암 유병률이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 전 삼겹살이라고 봅니다. 동물성 지방이라고 해요. 누구는 GMO라고 보는데 그건 뭐 논쟁거리는 아니고, GMO도 나쁘고 동물성 지방도 나쁜데 제가 보는데 GMO보다 동물성 지방이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해서 통곡물을 먹어야 되는 이 노란 겁니다. 이게 5분도면 이게 현미입니다. 현미는 백미는 버려야 될 겁니다. 애들한테 주는 음식 아니에요. 나이든 노인네는 백미가 필요해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없어서 ADH, 아토피, 비만, 조현병, 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미량용수가 없었어. 맨 종편 틀면 이 얘기 하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 통곡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모자라면 건강기능성 식품 찾아야 되는데 백미 먹으면서 건강기능성 식품 전 세계에서 제일 소비 많거든요. 우리가 건강에 관해서 광고의 노예가 되는 게 상업 광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혓바닥에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마세포가 병들면 편식하게 돼 있습니다. 현역 군인들한테 대대장이 우리 장병의 건강을 위해서 방울토마토 놨어요. 3분의 1은 안 먹습니다. 바나나 갖다 놨어요. 다 먹어요. 이게 병들었기 때문이거든. 제일 병드는 게 뭐냐? 설탕이에요. 설탕 제일 많이 섭취하는 게 가공식. 두 번째는 동물성 지방, 비계. 세 번째는 튀김, 식물성 기름. 튀기면요, 나중에 보관했다 또 튀기면 트랜스지방도 막 나와요. 이게 적어도 설탕, 동물성 지방, 튀긴 음식 이거는 애들한테 주면 안 돼. 그러면 편식 해결이 돼. 그러면 편식 대부분 해결. 그걸 하지 않냐고 편식이 제일 나쁜 질병이에요. 초중고, 중고등학교 아이들 절반이 지금 편식하고 있거든요. 이거 병으로도 생각 안 해도 돼요. 기호로 생각하고 있어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고요. 이게 미국에서 식이지침을 2015년도 식이지침을 만들었는데 학자들이 고려사항입니다. 개인에서부터 주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부터 농축산업부터 정부의 정책, 지구촌의 흐름. 우리는 식이지침, 대한민국도 식이지침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내용 보면 대학생 레포트 수준이에요. 여전히 7, 80년대 사고의 엉망이 있는 거예요. 국가 식이지침을 만드는 게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풀뿌리 학교 구식인데 기껏해야 여기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벗어나려면 여기까지 와야 농업과 자식농사와 밭농사를 결합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좀 더 눈을 열면 기후변화까지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정책을 내세울 수 있고 그렇게 잘 뭉뚱그리면 이게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다고 해도 무시할 그렇게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여기 있는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민이 있으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낮게 정출하는 실패에 제가 봅니다. 종합한 곳에서 낮게 정책들을 하면서 낮게 정책 중에 시간이 많이 가는 것도 있겠죠. GMO 식품과 관련해서 제가 보는데 미국과 이면 계약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에는